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63페이지 가보시면 간주 공급의 과표, 우리 전 시간에 실질 공급했잖아요. 간주 공급은 뭡니까? 실질 공급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한테 주거나 아니면 돈 안 받고 주는 거, 이게 바로 다 간주 공급이 된다. 이때 얘는 두 가지예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이게 뭐예요? 상품이라고요. 상품이나 제품. 걔는 뭘로 하냐? 시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감가상각 대상이에요. 그럴 땐 뭐다? 간주시가예요. 좀 이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상품이나 제품이라고요. 자, 걔는 뭐가 된다? 시가예요, 시가. 여기 보세요. 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액, 폐업상 전부 다. 근데 자가 공급 중 우리 직매장 반출 있죠? 걔만 원가로 한다. 걔만 원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원칙은 시가. 근데 직매장 반출 있죠? 걔는 취득가, 원가로 한다. 원가로 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2번. 감가상각 대상이에요. 그럼 얘는 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간주시가가 있어요. 간주시가. 간주시가는 뭐냐? 취득가액에다 1 가치 감소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가치가 얼마, 이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무조건 법에 정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가치 감소율이에요. 가치 감소율.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자, 거기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기간수 이게 6개월이에요. 5%씩.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5%라고요.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20과세기간이 경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20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0이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건물은 10년이 지나면 간주시가가 0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간주시가의 과표, 얘가 이제 언제 쓰이는 거냐면, 우리 뭐 면세 전용이다. 이게 뭐 있었죠? 자, 내가, 우리 사업용으로 쓰려고 오피스텔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주거용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면세 전용. 이때 중요한 건 뭐냐?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꾸면 부가세 낼 게 없어요. 토해낼 게 없다는 뜻이에요. 10년이 안 되게 바꾼다? 요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5년이면 10과세 기간이에요. 이렇게 5% 곱하기 10하면 이게 50%죠? 그럼 내가 취득한 거의 절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오피스텔 10억짜리였어요. 그럼 과표가 얼마가 돼요? 5억이 돼요. 절반만큼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5억의 10%니까 얼마입니까? 5천만 원만큼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였었어요. 그러면 얼마? 걸리는 부가세가 1억. 1억을 갖다 내가 공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매입세. 다시 토해내야 돼. 얼마? 5천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10년이 지났으니까 5년 지나면 얼마라고요? 절반만큼을 토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10년 지나면 안 해도 돼요. 10년 지나면 안 해도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간주시가가 돼요. 간주시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이나 구축물을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25%. 대표적인 트럭 같은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써볼까요? 1 마이너스 여기 25% 곱하기 4. 4과세기가 몇 년? 2년.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2년이 지나면 간주시가가 0이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그거를 꼭 기억해두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품이나 제품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뭘로 하냐? 시가로 한다. 유일하게 직매장 반출 있죠? 얘만 뭘로 한다? 원가로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상각자산이에요. 그럼 얘를 뭘로 한다? 시가가 아닌 간주시가. 시가가 아닌 간주시가. 그러니까 시가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우리 건물이에요. 5%라고요. 여기다 경과된 과세기간수. 그리고 과세기는 6개월 단위예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기계장치예요. 그럼 감가율이 몇 %? 25%. 얘는 2년 지나면 쉽게 말하면 다 가치가 감소한 걸로 본다. 간주시가가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임대 용역이에요. 그럼 세 가지예요.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그럼 임대료는 월세예요. 간주임대료는 뭐냐? 보증금 받은 걸 월세로 환산해요. 간주임대료. 그다음 관리비 있죠? 이것도 다 과표에 들어간다. 왜냐면 관리비를 제외하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 명목을 왕창 받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것도 다 과표에 다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가 여기 보세요. 임대료, 여기 간주임대료는 임대 보증금에다가 임대 일수예요. 그럼 만약에 7월 1일부터 했다. 그럼 얼마예요? 184일이에요. 6년이에요. 이렇게. 그럴 땐 뭐가 된다? 366으로 하는 거고 6년이면 365. 여기다 정기예금 이자로 곱하기. 이게 바로 간주임대료. 이게 간주임대료. 아무튼 이거 보시고 저 밑에
대손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자, 얘도 역시 좀 별표 치시고. 대손금은 과표에서 빼면 안 돼요. 세액으로 빼준다. 과표에 손대지 말고 세액으로 빼주라. 자, 공급받는 자는 뭐냐? 내 거래처예요. 내가 물건 팔았다고요. 근데 걔가 나한테 돈 줘야 되는데 망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한테 이제 얘한테 원래 받기로 한 돈뿐만 아니라 얘가 이제 내야 될 부가세를 내가 미리 냈다고요. 이렇게. 그 미리 낸 거를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대손 세액 공제가 된다. 그래서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돼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으로 이제 이를 공제받으라. 세액으로 공제받. 이때 대손 금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요거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여기 있죠. 매출세액 차감 여기 옆에다 써보세요. 과표에서 빼면 땡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대손금이 있었죠. 그럼 과표에서 빼면 안 돼요. 세액으로 공제하라. 세액으로 공제.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대손세액 공제 예정 때는 안 해줘요. 확정 때만 해줍니다. 또 간이가세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세금 자체가 적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제약 요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여기 예정 때는 안 하고 확정 때만 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 사유를 보세요. 대손 사유 나와 있죠? 이렇게. 법인세법비의 소득세법상 그 대손 사유가 있어요. 대손 사유. 그죠? 소멸시 완성이라든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동일하다. 그럼 대손세 공제의 범위인데 여기가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X1년도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월 1일이라고 했어. 그죠? 이때부터 10년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입니다. 그죠? 이 날이 속한 과세 기간인데 확정 신고. 그게 언제예요? 1월 25일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로부터 10년이라고요. 그죠? 그때까지 대손세 공제받을 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10년이 됐다. 이렇게. 그럼 10년이 지난 날에 신고 기한이죠? 이때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가 있을 때 여기 1월 25일. 그죠? 요로부터 10년. 근데 원래 표현은 뭐냐? 이날로부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그죠? 10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있죠? 예,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년보다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표현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액도 중요해요. 자, 대손세 공제액에서 제일 중요한 건 VAT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계를 적을 때 아까 대해서 100원짜리 110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110원. 매출은 100원. VAT가 10원이라고요. 그래서 대손 금액이 얘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10분의 10이고 시험 문제 뭐냐? 여기다 100분의 10 하면 틀려요.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 채권이 이렇게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채권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대손 금액은 110이에요. 110. VAT 포함된 거. 공급 대가라고 썼죠.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뭐가 된다? 110이 들어가야 돼요. 분모가 110이 들어간다. 분모가 110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법인세법 대손 사유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법인세법 안 하지만 우리 소득세법에 대손. 그죠? 소멸시 완성이다.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 집행 이렇게 또는 사망했어요. 또 실종 이렇게 그죠? 부도 발생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다. 이렇게 또는 회수 계열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으로서 채무자별 채권과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채권. 그죠? 소액 채권이에요.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 채무자별 채권이니까 채권 자체가 30만 원이 아니고 거래처별로 총 채권이 3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처도 아니에요. 거래처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원래 거래처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잠깐 뭐 하다가 얘한테 못 받은 거 아니면 받기로 했는데 다 이제 받았는데 조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런 건 대손 처리할 수 있겠고. 그죠? 여기 보면 실종 등기자 여기에 뭐가 있냐? 사업의 폐업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손세 공제받으려면 뭐냐면 좀 폐업 좀 하라고. 폐업 좀. 폐업을 좀 해야 된다. 폐업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손세 공제가 된다. 그래서 뜻을 꼭 아셔야 돼요. 대손세 공제는 뭐냐? 내가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거래처가 망했어요. 이렇게. 그럼 돈을 회수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얘가 나한테 돈을 줄 거라 생각하고 요 10원만큼 요거를 뭐 국가에 내놨잖아요. 내놓은 건 되돌려 받자.
이거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죠? 요거는 받자, 냈던 거. 그게 바로 뭐다? 대손세액공제다. 중요한 건 이 대손세액공제는 과표에서 빼면 안 됩니다. 세액으로만 공제한다. 과표에서 빼면 안 되고 세액으로만 공제한다. 과표에서 빼면 안 되고 세액으로만 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표에서 뺀다는 건 사실 뭐냐? 마이너스 세금은 끊어야 된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죠? 세액으로만 빼면 돼요. 과표는 손대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과표에서 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마이너스 세금을 끊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출 애들이 매출 아님 마이너스를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세금을 끊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세액으로만 빼라고. 세액으로만 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잘 이제 뭐냐면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그냥 외우는 거지 막 처음에는. 근데 나름대로 왜 얘는 과표에서 빼면 과표에서 뺀다는 것 자체가 뭐냐? 마이너스 세금을 발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세금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손세액 공제, 세액으로만 빼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매출 애누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양쪽의 차이, 그걸 잘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법인세 같은 거, 전산세 뭐 이런 데 산다면 이런 사유 당연히 알아야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법인세법, 대손 사유 뭐 예시가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각종 법률, 뭐 상법이라든가 민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당연히 다 얘네들은 대손 처리가 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채무자가 여기 뭐 사망이라든가 뭐 형의 집행이 있어요. 구속됐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거래처가 뭐 당연히 나한테만 뭐 사기 쳤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기라고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돈을 못 준다. 그럼 다 그게 다 사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구속됐을 구속 이렇게. 그러면 다 뭐가 된다.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